예, 안녕하십니까. 배승근입니다. 자, 자율주행차. 이제 정리를 합시다. 뭐, 충돌, 문제하고 책임 문제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 76조, 77조. 예. 예,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충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롤리에서 위기 관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 쟁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롤리라는 것은 뭐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가상적인 상황, 뭐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 가상적인 상황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율주행차를 운행했을 때 실제로 부닥치는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 요렇게 관심사 혹은 쟁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에서는 법하고 예외. 아니, 이제 그러니까 법이 통하는 문제,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은. 왜냐면 법을 따르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법의 하나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문제, 요런 문제만,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예. 요런 문제에 대해서만, 자율주행차가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이 문제를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여기 이제 책임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이제 우리 77쪽에도 잘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죠. 기계적인 결함도 아니다. 기계적 결함도 아니고, 운전자 부주의도 아닌 상황.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책임을 이제 누가 질 것이냐. 예를 들면 설계자가 질 것이냐, 제조자가 질 것이냐, 아니면은 운전자가 질 것이냐. 뭐 운전자, 소유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예, 그 차의 소유자겠죠. 예. 그래서 기계적 결함도 아니고 부주의도 아니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들은 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뭐 이건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했던 거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기주의, 이타주의, 공리주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타주의. 요거는 반드시, 탑승자 혹은 운전자, 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77쪽에 보시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피해자 내지 피해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행자라기보다도 피해자 혹은 말이 좀 이상한데, 피해 가능자. 그러니까 피해 가능자라는 얘기는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 예, 근데 이기주의는 그게 맞고요. 탑승자나 운전자 중심주의죠. 쉽게 말하면 보행자보다는 예, 이렇게 기울기가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있는 거 예,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지. 예, 공리주의자는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피해의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쪽을 더 선호한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기주의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 과연.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탑승자 위주의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러면 이거 보행자가 무서워서, 그렇죠. 보행자들이 무서워서 길거리를 나돌아다니기가 힘들겠죠.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타주의나 공리주의 자율주행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타주의 자율주행차도 조금 힘들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좀 그렇게 나오죠. 피해자나 피해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나 피해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그것이 탑승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타주의 자율주행차도 반드시 나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자동차가 부서지는 것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도 항상 사람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서지는 것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소유물, 재산을 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따진다면은 아마도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도 사람들은 공리주의 자율주행차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공리주의도 문제는 있죠. 예.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헬멧을 쓴 사람과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때 공리주의 자율주행차는 누구와 충돌하겠는가? 헬멧을 쓴 사람을 충돌할 수도 있다. 공리주의 자율주행차는. 왜냐하면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따졌을 때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안전모를 쓴 사람을 박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 상식에는 그렇게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상향식, 하향식 혼합 방식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짚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면은 하향식, 그러니까 인공적 도덕 행위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면은 자율주행차가 도덕 행위자처럼
예,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향식하고 상향식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은 게 우리 이제 교재는 혼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향식은 이제 사람의 행위를 뭐예요? 관찰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칙을 도출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냥 관찰하는 거죠. AI 같은 기계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따르는 방식이고, 하향식은 기본적으로 도덕 원리 자체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러니까 도덕 원리 자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제 내장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도덕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향시적인 방법은 결국 또 뭐 의무론과 공리주의 이렇게 뭐 이제 크게 나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무론의 알고리즘을 내장시킬 것이냐, 공리주의 알고리즘을 내장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행동한다는 얘기고, 상향식은 다르고, 상향식은 그냥 그런 원리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라는 것에서 규칙을 도출해가지고 이제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동차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이제 유진서 편집. 여러분들 유진서 편집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부록 내용 말고 따로 준비된 게 있어서 그것은 제가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그 내용까지 강의를 하고, 예, 일단은 이제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럼 그 내용 유전자 편집까지만 기말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올리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말 시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교재,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까지만 기말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시험 범위는 우리가 중간 시험은 기말 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험을 빼고 나머지 내용 플러스 유전자 편집까지, 예, 그렇게 기말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